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피입니다. 이번 영상은 얼마 전에 그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던 글인데요. 직무 전문성 향상은 내 몫인가, 리더의 몫인가, 아니면 회사의 몫인가. 사실 모든 직장인들은 자신의 직무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혹시 내가 직무 전문성이 떨어지진 않는가? 그럼 나 직무 전문성 높여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제 뭐 AI 등장이라든지, 그리고 워라밸 지키려다 보니까 사실은 그 회사 내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한정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쉽지 않은 그 목표들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힘든 성과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직무 전문성은 최대한 발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업데이트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무 전문성 향상은 누구나 인정을 한다. 다만 그 향상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 직무 전문성 향상에 대한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무 전문성의 중요성은 공감을 하는데, 그렇다면 직무 전문성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직무 수행을 할 때 필요한 지식과 기술, 행동, 그리고 경험에 기반한 이런 것들이 다 직무 전문성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초적으로는 입사 초기 때 우리가 나는 이런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고 그 근거를 내세운 게 있잖아요. 학위나 자격증, 또는 입사 전에 이 직무 관련된 유상 경험, 인턴 경험을 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직무 전문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은 실제로 내가 다니는 회사에 입사를 해서 맡고 있는 직무를 수행을 하면서 사실은 그 직무 전문성이 확보되고 또 개선되는 거거든요. 향상되는 거거든요. 다만 그 향상이란 부분이 회사에서 요구하는 수준만큼 전문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내가 직무 전문성 갖고 있는 것과 회사가 요구하는 것, 또는 내가 달성해야 될 목표에 있어서 필요한 직무 전문성 간에는 갭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은 삼성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그 오랜 전통적으로는 해당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은 부서 내의 선배 직원으로부터 안목직까지 다 포함된 이와 같은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리더로부터도 사실은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교육 경험들을 했고요. 그리고 물론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은 직무 전문성에 관련되는 교육 주관 부서의 교육이 많으냐? 사실 많지는 않아요.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그 교육이 사내 교육주관부서에 개설되고 있는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회사에서는 직무 전문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주로 외부 교육을 의존을 하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교육인데, 그 교육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배로부터 또는 리더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경험들, 이런 부분들이 직무 전문성에 큰 도움 되는 거죠. 직무 전문성 향상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는 개인의 몫이에요. 왜냐하면 회사를 입사를 할 때 나는 이미 이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라고 입증을 했거든요. 그러면 근무를 하는 동안에도 나는 이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음을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이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없는데 회사를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 내가 이 직무 전문성 없습니다라고 어필할 수도 없잖아요. 직무 전문성이 없는데 회사에서는 좋아하겠습니까?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바로 직무 전문성이 없네? 그럼 그만두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누구는 다 직무 전문성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누구는 그게 부족하다. 엄폐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무 전문성이 낮은 것에 대한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직무 전문성이 떨어지면은 업무 과제를 달성, 그 목표 달성이 당연히 부족하겠죠. 그래서 업적 평가라든지 역량 평가 측면에서 분명히 데미지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는 페널티를 받겠죠. 그래서 누구나 담당하는 직무 관련된 올해의 그러니까 전사로부터 부과된 나에게 할당된 목표, 그 쉽지 않은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절실히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이 점은 여러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뭐 인터넷이 들어오지 않을 땐, 그럴 때는 인터넷에 도입됐을 때 필요한 것들을 배웠어야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최근에는 AI가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AI가 등장에 따라서 내 직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들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지, 활용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할 건지를 스스로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두 번째는 현실적인 교육 방법은요. 직무 수행 관련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1:1 코칭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1:1 코칭이고 누구로부터 OJT고 누구로부터 멘토링이냐. 일단 부서 내에 가장 좋은 거는 리더인데 리더도 바쁘잖아요. 그리고 현재 실제 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전문성이 뛰어난 사람은 그 직무의 전임자, 경험이 풍부하고 그 직무 경험이 있는 사람이 사실은 적합하죠. 그러니까 리더가 해주는 게 좋은데 그게 어려울 경우는 그 직무 경험이 있는 선배 직원을 통해서 1:1 코칭 또는 OJT, 현장 직무 교육 또는 멘토링이라고 부르는 그 방법들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 부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무 전문 역량에 관련된 교육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 내용과 방법, 교육 자료를 가장 잘 알고 만들고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부서 내에 있는 사람이 전부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부서마다 그 부서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가령 신입사원 대상으로 또는 중급 경험 한 4년, 만 3년 이상이 되는 경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무 전문 역량 교육이 필요해요. 물론 외부에서도 그런 교육이 있다면 받는 게 좋겠지만 외부 교육에는 한정된 게 좀 있단 말이에요. 뭐 억지로라도 3일을 들어야 돼. 바쁜 와중에. 또는 일주일을 받아야 돼. 근데 받았는데 우리 부서에서 다루는 장비나 프로세스와 어떤 툴하고 좀 달라. 이러면 또 허당이란 말이에요. 그죠? 가긴 갔는데 입맛에 딱 맞진 않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서 내에 그 직무 경험이 있는 베테랑 직원 또는 리더를 통해서 우리가 직무 전문성 높이는 교육을 1:1 코칭이든 OJT든 멘토링을 통해서 받는다면 그 직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교육이 된다는 거죠. 그런 교육을 하는 것이 좋다. 근데 어디 여건이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그래 장기적으로는 회사의 도움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명심할 거는 교육주관 부서든 아니면 리더든 최근의 젊은 세대들은 내가 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에 1년 단위든 또는 뭐 시간이 축적되어서 2년 동안에 쌓인 또는 3년 동안에 쌓인 그 경험치들이 직무 전문성과 연관이 없다면 직무 전문성 향상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회사를 떠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봉이 쏘쏘한 건 알겠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다면 직무 전문성의 향상이 뭔가 보장된다면 그걸 내가 뭐 경험할 수 있다면 버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봉 인상 못지않게 직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다면 남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아주 절실한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개인의 목, 그건 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현업 부서의 리더 또는 선배 직원을 통해서도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장기적으로는 현업 부서에서 아예 체계적으로 신규 입사자, 우리 부서에 직무 경험이 없는 사람 대상으로 하는 직무 전문 역량 기초과정, 기본과정, 우리 부서에 직무 경험이 유경험자, 한 3년 축적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전문 역량 고급과정, 이 두 가지 교육과정은 제가 앞서 다른 글에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이틀 분량으로 집합으로 하자. 이거 할 때 해당되는 그 부서 근무자뿐만 아니라 이 교육을 필요로 희망하는 사람들까지 받자, 같이. 근데 그 같은 교육과정을 기획, 개발, 강의하는 거는 현업부서의 몫이다. 교육주관부서는 그와 같은 교육이 기획, 개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강사 양성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개인의 몫, 부서의 몫, 그 다음에 교육주관부서의 몫. 교육주관부서는 그런 교육과정이 기획개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주고 강사 양성을 해주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직무 전문성 향사가 부서 내에서 이루어지려면 리더 또는 선배 직원의 몫이 크다. 그리고 구성원 자신은 지금의 나의 연봉에 맞는 가치를 발현하려면 지금 맡고 있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에 대한 지속적인 확보, 유지 및 향상도 필요하다.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각자가 알아서 해야죠.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그죠? 뭐 책을 통해서 하든, 아니면 개인적으로 어떤 인원을 통하든, 유튜브를 통해서 하든, 뭐 이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또는 뭐 공식적인 1대1 코칭이나 멘토링이나 OJT가 아니더라도 선배 직원한테 또는 리더한테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요청해서 배울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많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직무 전문성 향상은 사실 회사 차원 그리고 개인 차원에서는 절박한 거예요. 회사 차원에서 절박한 건 뭐냐? 전산 목표 달성은 결국은 개인에게 부과된 전략과제의, 전산 목표와 연동이 된 전략과제의 달성이거든요. 쉽지 않은 그 성과 목표를 달성하려면 당연히 직무 전문성의 향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육주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돼요. 개인적인 직무 전문성 향상이 되도록 지원해주고, 부서 차원의 리더나 부서 차원의 그 직무 전문성 향상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한계점이에요. 그래서 직무 전문성 향상은 우리 부서를 벗어나서 둘러봤자 사실은 도와줄 것이 많지 않다. 나 스스로, 그 다음에 부서의 리더, 그리고 선배 직원의 몫이 오히려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배울 게 필요하다. 그럴 땐 외부 교육을 가는 거죠. 외부 교육을 많이 간다고 해서 직무 전문성 향상이 곧바로 이루어지기는 쉽진 않아요. 왜? 우리 직무에, 우리 회사 여건에 맞는, 직무 수행의 여건에 맞는 교육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나 또는 HR 담당자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부 교육 많이 갔어. 그 도움된 것도 있지만 딱 입맛에 안 맞는단 말이에요. 딱 입맛에 맞는 거는 전임자 또는 선배 직원 또는 부서장의 도움이 더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실질적인 학습 전문성 향상은 개인의 노력이 크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어찌 보면은 이 HRD 직무, 이 HRD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개인의 노력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 회사에 필요한 직무 전문성, 개인의 노력 어떻게 하면 될지 일단 인사 또는 HR 담당자가 자신의 직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해보시라. 다양한 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플러스 개인적인 노력을 해보시라. 그 경험치가 어찌 보면은 우리 회사 내의 직무 전문성 높이기 위한 개인의 그 목에 대한 어떤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경험치가 여러분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직무 전문성의 향상 누구나 필요한 거 다 압니다. 개인이 노력하고 부서가 노력하고 회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접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같이 어우러져야 된다. 자, 내년도 이제 사업계획 짤 때 쉽지 않은 목표가 부여가 될 겁니다. 우리 HRD 담당자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직무 전문성 향상에 뭔가 그런 관점에서 개인이, 그리고
부서가 그리고 HRD 담당자가 고민을 좀 해보십사 하는 것이 오늘 영상의 어떤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